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제 미 정계는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수가 예상되는데요. 김경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저희가 어제 표결 결과를 계속 지켜봤죠. 네. 당초 예상됐던 대로 표결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435석인데요. 민주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찬성은 230표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표결이 됐는데 권력 남용 등의 그 혐의에서는 230표,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 등에서는 229표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3-4표가 나온 거죠. 예, 지금 공석인 4석을 포함하면 전체 수는 431석이고 거기서 이제 권력남용 혐의는 230표, 그 다음에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29표. 예상대로 표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넘어가죠.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53명이 공화당원입니다. 네. 그런데 3분의 2가 되려면 그 67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탄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탄핵제도, 한국의 탄핵제도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의회에서 그 상하원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예, 인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탄핵 가결은 하원에서 하고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67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53석이 공화당이다 보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자, 일단 가능성이 낮다 해도 모든 경우의 수는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미국의 경우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되면 또 법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고 직무가 박탈됩니다. 네. 하지만 탄핵된다 해도 바로 후임 대통령 선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랑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 죽거나 뭐 하면은 바로 부통령에게 이 권한을 그 위임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었을 텐데요. 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네. 공화당 역시 여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 그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펜스 부통령이 더 공화당의 당리하게 더 유리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역시 2020년 11월 예정대로 열리고 이때까지 공화당은 그 여당의 위치에서 그 탄핵 정국의 그 역풍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미국 내에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깝게 가장 기억하기로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이제 탄핵을 당했고 가까스로 이제 상원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는 이제 공화당이 탄핵을 주도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 전국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 역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통과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 탄핵은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네. 탄핵 역사를 이야기하자면은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죠. 네. 1974년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사례에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탄핵당한 두 명의 대통령은 모두 그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미 역사상 탄핵으로 직무를 박탈당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없다, 뭐 이런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이렇게 방해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밖에서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원 탄핵이 돼도 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역풍이 불 것을 이 민주당으로서는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국과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 바로 탄핵된 이후에 선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을 벌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일단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지표, 안도감 등을 뭐 이유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세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 또한 그 연방 하원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이게 지배적이다 보니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네. 뭐 상원에서도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네. 뭐 중국이나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 이제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상원은 빠르면 내년 1월 초부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나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은 탄핵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혔죠. 네네. 네.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논의를 지켜보고 송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된 이후에는 재선에 나서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고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 향후로 대선까지 이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관심이 모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